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원래는 1학기 내용만 찍어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2학기 내용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들 여러분 모두 원격 수업하기 힘들겠지만 힘내가지고 집에서 충실하게 수업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 보면 조금 게을러지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학기 수학의 첫 단어는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1학기 때는 나누기 뭐를 했죠?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똑같이 1단원이었어요. 나누기 뭐를 했었죠? 그렇죠.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배웠었죠.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뀌고 분의 1로 바꾼다라는 거를 1학기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는 지금 여기에 주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분수 나누기 분수예요. 그래서 2학기에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나눔을 당하는 수가 자연수든지 분수든지 또 나누는 수가 분수든지 자연수든지 아무거나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방법, 법칙 또는 알고리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을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수든지 자연수든지 아무거나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학기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단원을 배웠을 때 학원에서 보통 그냥 나누기를 어떻게 한다, 곱하기로 바꾸고 나누는 수를 역수를 취해준다, 이런 것들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런 법칙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발견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발견을 통해서 응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응용력, 생각할 수 있는 힘. 근데 이거를 단순히 외우고 문제에 적용만 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하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풀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응용력이 없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착실하게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갯벌 체험에 가서 물을 나눠 마시려고 합니다. 물 4분의 3리터를 지금 4분의 3리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컵에 4분의 1리터씩 나누어 담는데요. 그럼 4분의 3을 4분의 1씩 나눈대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몇 개의 컵에 나눠 담을 수 있나요? 몇 개? 그럼 몇 번 나눠 담을 수 있나요? 라는 거죠. 몇 개 또는 몇 번. 4분의 3을 4분의 1씩 나누면 몇 번 나눠 담을 수 있나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실제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그럼 4분의 3을 여기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가 1이겠죠. 1. 그 1을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4분의 3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요만큼 되겠죠? 그죠? 요만큼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분의 1컵씩 덜어내는 거예요. 4분의 1씩 덜어내는 겁니다. 그럼 4분의 1은 요만큼 4분의 1이죠? 그럼 하나, 4분의 1 하나 덜어낼 수 있죠? 또 4분의 1 덜어낼 수 있죠? 둘, 또 4분의 1 덜어낼 수 있죠? 셋. 그럼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몇 번 덜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3번 덜어낼 수 있는 거죠. 몇 개의 컵에 나눠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각각의 한 컵이잖아요. 한 컵, 두 컵, 세 컵. 그럼 얘도 3개, 3컵에 나눠 담을 수 있다. 그럼 구한 답이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이 활동에서 그럼 우리가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이 얼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3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3이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게 사례 1번. 자, 그 다음에 사례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입니다. 그럼 7분의 6에서 아까처럼 한다고 하면 7분의 6에서 7분의 2를 몇 번 덜어낼 수 있나요? 라는 거잖아요. 그럼 7분의 6은 전체 1이죠?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눴으니까 한 칸이 얼마입니까? 7분의 1이 되겠죠. 한 칸이 7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거는 7분의 6만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만큼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7분의 6이 되겠죠. 7분의 6 이만큼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7분의 6에서 얼마씩 덜어냅니까? 그렇죠. 7분의 2씩 덜어내죠. 그럼 7분의 2면 몇 칸이에요? 두 칸이죠. 두 칸. 여기까지 두 칸. 그럼 한 번 덜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또 두 칸이죠? 그럼 두 칸.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7분의 2. 7분의 1, 7분의 2. 그럼 7분의 2 또 한 번 덜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럼 몇 번 덜어냈어요? 3번 덜어냈죠. 그러면 7분의 6 나누기 2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3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7분의 6은 7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7분의 6은 7분의 1이 얼마입니까? 요거죠. 요거 7분의 1이 요건데 요만큼인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요. 7분의 2는 7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그럼 뭐 나누기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 6 나누기 2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1번이 뭐였죠? 선생님이 1번이 뭐라 그랬죠?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은 답은 얼마였습니까? 3이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의 답은 얼마였습니까? 3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자, 1번과 2번의 공통점 뭡니까? 나눔을 당하는 수의 분모, 나누는 수의 분모끼리 어때요? 같아요. 그죠? 여기도 나눔을 당하는 수의 분모, 나누는 수의 분모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 분모가 같을 때는 뭐 나누기 뭐 하는 겁니까? 분자끼리만 계산한 거예요. 3 나누기 1 하면 3, 6 나누기 2 하면 3.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를
써야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분모가 같은 요 말인 거죠.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7 그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계산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쓰면 됩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분자끼리 계산한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는 6 나누기 2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4번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할 때는 반드시 나눔을 당하는 수, 나누는 수의 분모가 같은지를 봐야 됩니다. 같죠? 그럼 뭐끼리 계산한다? 분자끼리만. 그럼 4 나누기 1 하면 얼마입니까? 4죠. 자, 얘는 나눔을 당하는 수, 나누는 수 분모 같죠? 그럴 때는 분자끼리만 계산한다. 그러면 6 나누기 1은 6이 되겠죠. 얘는 같죠? 그러니까 뭐끼리 계산한다? 분자끼리 계산한다. 9 나누기 3은 3. 그죠? 얘는 분모가 서로 같죠? 뭐끼리 계산한다? 분자끼리 계산한다. 10 나누기 5는 2.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뭐끼리만 계산한다? 분자끼리 계산한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런데 오늘 배운 것들은 분자끼리가 다 나누어 떨어지죠. 9 나누기 4가 아니잖아요. 9 나누기 3 하니까 나누어 떨어져요. 그죠? 6 나누기 1도 나누어 떨어지고 10 나누기 5도 나누어 떨어져요. 그럼 과연 이런 분자들이 다 나누어 떨어질 것이냐, 나누어 떨어지는 분자만 나올 것이냐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자끼리의 계산, 그런 분수의 나눗셈 계산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풀어준 거 말고 반드시 스스로 수학책, 그리고 나아가서 수학 익힘책을 꼭 해결해 봐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